여긴 국민 라디오.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2015년 4월 22일 수요일 조간 배달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계속된 말 바꾸기가 낙마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시작하는 경향신문 이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진 이후 연일 해명이 바뀌는 통에 신뢰도 잃고 의혹만 가중시켰습니다. 임기응변식 버티기용 해명이 새로운 의혹이 돼서 부메랑으로 날아오는 일이 반복된 것이죠. 이럴 때 쓰라고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생긴 모양입니다. 이완구 총리에 대한 의혹은 지난 9일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이름이 오르면서부터 불거졌는데 말 바꾸기 해명도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메모상 이름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전 회장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어서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에도 지난달 경남기업 압수수색 이후 며칠 뒤 고인으로부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부정부패 엄단 방침을 천명한 뒤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완종 전 회장이 자신에게 구명 전화를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구명 전화를 한 것뿐이다. 라는 설명도 덧붙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돈은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들을 향해서 꾸짖듯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3천만 원을 주었다. 이런 성완종 전 회장의 생전
육성 인터뷰가 공개되자 또 2013년 4월 4일 자신의 재선거 사무소를 성완종 전 회장이 찾아왔다. 이런 증언이 공개되면서 또 그 증언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발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금품 수수를 부인하면서 성완종 전 회장이 다녀간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만난 사실은 있다. 독대는 안 했다. 원내대표 신분으로 만난 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속내를 털어놓는 관계는 아니다. 절대 돈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부부보다도 더 많은 217차례 통화를 1년 동안 한 내역이 확인되면서 거짓말로 드러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쪽에서 안 되겠다. 더는 그 자리 지킬 수 없다. 라면서 사퇴를 압박하자 결국 어제 새벽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경기도 용인이거든요. 한겨레 배달 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이완구 총리 사퇴 소식이 없습니다. 이 통상 한겨레 저희 집에 배달되는 신문은 전날 밤 늦게 찍는데 그래서 이완구 총리의 사퇴 결행 소식은 그 이후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급히 판가리를 해서 일면에 실은 건데요. 그만큼 이완구 총리의 사퇴 결행은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도 무리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만났다 이러더니 나중에는 독대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러더니 만난 사실은 있지만 같은 국회의원끼리의 어떤 회합 정도다. 점점 말이 바뀌고 말이죠. 이런 오락가락 해명이 결국 부메랑이 됐다는 이완구 총리의 사퇴 배경을 짚은 기사 살펴봤고요. 경향신문 3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포커싱 됩니다. 현재 중남미 4개 나라 순방하고 있죠.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 소식을 두고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라면서 사의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좋은 말로 할 때 그만두는 사람에 대한 흔한 립 서비스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자, 인사 책임자가 누군가요? 이완구를 누가 그 총리에 갖다 앉혔을까요? 그래놓고는 매우 안타깝다는 대통령의 이런 화법은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 1면 5단 머릿기사도 이렇습니다. 왜 누구도 사과하지 않은가? 이완구 총리의 심야 사퇴 발표가 나온 어제 아침 7시쯤 서울 중구 손기정 체육공원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작년 노년층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내가 총리라도 그렇게는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대통령이 자꾸 남의 일처럼 말한다. 제발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와는 무관한 일로 이렇게 선을 긋는 이런 행태. 이게 바로 꼬리 자르기라고 표현되는 거지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다. 이 측근들이 이런 말을 했으니 유체 이탈의 수준이 거의 질환의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다 못한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할 때도 자신의 대선 및 경선 자금에 대해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다. 제사를 깎는 차원에서 자신의 측근과 관련된 사항을 먼저 수사하라고 검찰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성완종 전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는 그 다음이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대해 아예 보고를 받지 말아야 한다.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사설입니다.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는 왜 건너뛰나. 한겨레 경향신문과 같은 맥락의 논지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4단 머릿기사인데요.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성완종 전 회장이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특별 사면을 받으려고 했고 이를 위해서 현 정부 인사들과 집중적으로 접촉했다는 진술을
성완종 전 회장 측근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야권 인사 8명인가요? 그 명단을 검찰에 입수했다고 했는데 누구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조차도 우리는 그 리스트 확보한 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한마디로 조선일보의 오보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조선일보 보도기 때문에 주목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2011년 6월 당시 윤승모 전 홍준표 지사 특보면서 전 동아일보 기자면서 전 성완종 회장이 이끄는 경남기업 부사장이면서 현재 성완종 회장과 먼 인척 관계인 윤승모 씨. 이 윤승모 씨를 통해서 성완종 회장이 홍준표 지사에게 1억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로부터 최근 윤승모 씨로부터 홍준표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성완종 씨로부터 돈을 받은 윤승모 씨가 홍준표 지사에게 1억을 건넸다. 이게 바로 일관된 성완종 전 회장의 주장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윤승모 씨도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한 바 없고요. 자세한 경위는 나중에 밝히겠다라고 했지만 전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지사 쪽에서는 배달 사고가 난 것 같다. 그러니까 성완종 전 회장이 윤승모 씨에게 돈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오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윤승모 씨가 홍준표 지사에게 1억 원을 준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새벽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를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는 겁니다. 경남기업 측이 사내 지하주차장 CCTV를 끈 채 사건 관련 자료를 밖으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박준호 전 상무가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준호 전 상무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이 증거인멸을 하면은 구속 사유가 되는군요. 이완구 전 총리는 그렇다면 어떤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서울신문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 수정비서 금모씨 증언이 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과 이완구 총리가 차를 함께 타고 행사장에 가고 의원 때에는 지근거리에서 서로 자주 방문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는데 이번엔 한겨레 일면 기사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대통령 특별 사면 발표 당일 아침에 그전에는 없었는데 당일 아침에 갑자기 사면 대상자 명단에 홀로 추가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확인해보니 발표 당일인 12월 31일 아침 성완종 전 회장이 갑자기 추가됐다. 딴 사람은 없고 성완종 전 회장 한 사람만 포함됐다. 법무부가 사흘 전인 12월 28일에 올린 사면 대상자 74명 명단에는 성완종 전 회장이 없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사면 실무를 처리할 뿐이어서 장관이라고 해도 명단에 누구를 추가할 수는 없다. 그런 결정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사면 실무를 총괄했던 박성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한겨레가 통화를 했는데요. 박성수 전 비서관은 법무부가 이명박 당선인 쪽의 요청이라면서 성완종 전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해서 양해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장다사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요. 성완종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2007년 특사는 성완종 전 회장이 횡담도 개발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에 관한 것인데 자, 이 참여정부 인사들은 이거는 MB 부탁이었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MB 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애매합니다. 사면 시점이 2007년 12월 31일 MB가 당선된 직후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가 2달도 남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새누리당은 대대적으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반대 의견이었는데 청와대가 강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2007년 말에 민정수석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 사면 대상은 정치권, 재계,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 법무부와 조율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청자가 특정되지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새누리당은 국정조사해야 한다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억지를 부린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MB 쪽 부탁으로 좀 더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면 직후에 성완종 씨가 MB 쪽 인수위원회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MB 인수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면이 불가피한데요. 그래서 MB 쪽에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다 부탁을 했고 노무현 정부는 차기 권력자인 만큼 그 뜻을 존중해서 받아들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7년 성완종 특별사면 때 발표 당일 아침에 성완종 이름이 홀로 추가된 점은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이완구 총리가 그만뒀으니 성완종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요? 물론 8명 중에 1명이 공직에서 물러난 정도입니다. 앞으로 파헤쳐야 할 진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트랙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짚었는데요. 금융유착 근절입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은 성완종 전 회장이 운영하던 경남기업은 2013년 9월 베트남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한복 차림으로 무대 위를 걷는 한복쇼를 성완종 회장 자기 회사 현지 건물인 랜드마크 72에 유치했습니다. 당시 성완종 전 회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고 경남기업 역시 재정 악화로 3차 워크아웃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한복쇼 행사 장소는 청와대가 결정했다고 하는데 성완종 전 회장 입장에서는 대통령 패션쇼의 유치만으로도 힘을 과시하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실제로 성완종 전 회장은 패션쇼를 전후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금융당국 수장, 워크아웃 담당국장, 채권단 최고 경영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경남기업은 한복쇼 한 달 뒤 워크아웃을 신청하지만 하루 만에 채권단의 자금 지원 결정을 받아냅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은 채권단이 지원을 넣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통상적인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곳은 아예 워크아웃 직전에 900억 원을 추가 대출해 줄 정도였는데 대주주의 감자가 필요하다. 당신들이 투자를 이만큼 했지만 지금 이 투자금 감자해야 한다. 이런 채권단의 지원 조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업이 회상될 때에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까지 성완종 전 회장에게 넘겨줬습니다.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들이었던 거지요. 자, 하지만 경남기업은 회생이 어려워지면서 법정 관리로 들어갔고요. 이 과정에서 금융권 손실만 수출입은행 5,207억 원 해서 총 1조 3천억이었습니다. 회수 가능 금액도 20%가 안 돼서 1조 원 이상을 국민 세금과 은행 고객들이 메워야 할 판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성완종 전 회장이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이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절대 갑이라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노유진의 정치카페를 진행하고 있는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본인도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옆자리에 성완종 전 의원이 앉았다는 겁니다. 성완종 씨는 사실 직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운영위에 배석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을 걸어서 시간을 미루는 형식으로 해서 정무위원 자리에 앉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퇴출돼야 마땅한 자신의 기업, 이 좀비 기업을 힘으로 연명시키는 후진적 행태를 용인했던 거 아니냐. 이러고도 지금 정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운운하고 있으니 낯간지럽다라는 것이 바로 경향신문의 시각입니다. 경남기업 부당 지원에 누가 관여했고 청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려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융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최우선 과제다. 이런 지적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 전에 한 역술인을 찾아간 모양이죠. 동아일보 사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이 역술인 강남구 논현동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성완종 전 회장은 평소 아버지처럼 여기던 전 조계종 총무원장 진경 스님과 함께 찾아갔는데 1시간 동안 사주를 봤다고 합니다. 이 역술인은 성완종 전 회장이 흑토할 때 토의 기운을 지녀서 건설업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올해는 뿌리가 뽑히는 해라서 대흉의 기운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흉, 큰 흉이 있을 시기였다는 건데
그래도 올해 음력 7월에서 8월까지는 힘들겠지만 가을까지 극복하면은 운이 들어오는 사주였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인생 전체적인 사주로 보면은 초년에 심하게 고생하다가 중년부터 거부를 쌓는 큰 부를 쌓는 운이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하고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 자수성가한 성완종 전 회장의 인생 궤도와도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채가 원래 이역술원 같은 경우 7만 원인데 동행한 진경 스님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20장이 담긴 흰 봉투를 건네서 이역술인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3배에 이르는 복채를 냈군요. 성완종 전 회장, 서산중앙감리교회 장로인데 장로님이 이렇게 점을 보셨네요. 예. 또 다른 교회 장로님이 있습니다. 바로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겁니다. 박성철 회장이 회사 지분을 편법 소유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과 회사 관계자 등에게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250억에서 300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원그룹, 베스티밸리, 비키 같은 여성복 브랜드로 유명한 회사지요. 의류업체와 수출업체 등 총 14개 계열사를 두고 있습니다. 회장이 장로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신앙생활을 강요하고 말이죠. 신길교회 현재 원로 장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본 성결교회 장로인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소식입니다. 방위 사업 비리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지요. 정부합동수사단은 이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측에다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기무사요원 변모 씨를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단이 일광공영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현직 기무사요원의 비위 행위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군 관계자도 기밀 유출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수사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박용성 중앙대학교 이사장, 현재 두산중공업 회장 아닙니까? 이 사람 사퇴했습니다.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중앙대에서는 지난 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경향신문이 12면에서 다뤘습니다. 중앙대는 2008년 5월 두산그룹에 인수된 다음 구조조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앙대라는 이름만 빼놓고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꾸겠다라는 박용성 이사장의 공언대로 2013년까지 6년 동안 3차례에 걸쳐서 구조조정이 단행됐는데요.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대가 지난 2월 26일 또 한 차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2016학년부터는 학과가 아닌 단과대학별로 신입생을 뽑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교수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학생들도 공동대책위를 구성해서 반발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박용성 이사장이 재단 임원진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구조 개편안에 반대하는 교수들을 원색적으로 조롱한 사실이 드러났지요. 자신이 진두지휘한 구조조정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셈이 됐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31면 사설을 보니까요. 대학이 비교육적 시장주의자에게 맡겨지면 이런 제목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박용성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박용성 이사장은 대학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직업교육소여야 한다라는 등 대학의 존재 의의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발언을 해서 끊임없는 비판 대상이 됐다. 급기야 이번 일로 그의 교육관이 나름 진지한 성찰이나 철학의 결과물이 아닌 단지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품격과 자질조차 못 갖춘 바탕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였다. 중앙대를 둘러싼 수년간의 진통은 전통 있는 대학조차 시대 변화 반영 수준을 넘어 아예 철학 없는 시장주의자에게 통째로 내맡겨질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됐다. 네, 이런 지적입니다. 뉴스의 재구성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19일 중앙대 이사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JTBC에 출연했는데 일반 셀러리맨들 얘기할 때 재벌 회장님들은 사실 어디 가서 뭐 선술집에서 술도 잘 못 먹고 뭐 술 먹고 좀 그러기도 힘들고 뭐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자기가 얘기도 많이 혼내죠. 하거든요. 자기도 뭐 똑같은 사람인데 뭐 친구 만나서 술집 가서 뭐 떠두고 뭐 술 마시고 즐겁게 지내고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재벌 회장이라고 뭐 이맛박에 써붙인 것도 아닌데 뭐 어떻습니까? 원래 박용성 회장님께서 되게 소탈하시고 호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회장님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회장님들도 그런 분들 다들... 많아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셀러리맨들이 좀 오해를 했네요. 네. 재벌 회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그렇지 않은 있었는데. 사람도 있지만 또 저같이 그냥 그렇게 털털하게 지내는 사람도 많아요. 재벌 회장이지만 소탈하다는 점을 강조한 박용성 회장. 서민적 풍모까지 느껴졌는데 사실 회장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재벌 회장님 아니십니까? 형제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사실 고생이라고는 뭐 가난이라고는 모르고 일생을 지냈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그냥 일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난 좀 더 자유롭고 어깨에 좀 부담도 덜하고. 아니 저 자유롭지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지나다니다 이렇게 보면 저거서 많이 본 사람인데 그러고 시끄니까 쳐다보고 와서 당신 아무 게 아니오고서 물어보고서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이런 데 오냐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상관하지 않고요. 그러나 서민적 풍모가 너무 지나쳐도 문제인 듯. 중앙대학교는 학과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재단 방침에 반발한 교수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부분의 교수들이 학사구조 개편안을 반대한다고 비판했고 학생들과 함께 학내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계획안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즉각 총장 불신임 투표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박용성 중앙대학교 이사장이 보직 교수들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목을 쳐달라고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라면서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쳐주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비대위를 용변 후 사용하는 비대라고 하거나 교수들을 조두, 즉 세대가리라고 조롱하는 메일도 보냈습니다. 한편 박용성 이사장에게 정면으로 공격당한 김누리 동문과 교수. 대학이라는 게 학문 공동체인데 저렇게 막말로 교수들을 협박하는 저런 말을 했다는 게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요. 1학년 학생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 막말로 목을 이렇게 쳐버린다 이런 얘기 하니까 학생은 또 괜히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떨어지고. 논란이 커지자 박 회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검찰의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 2011년 서울과 안성 캠퍼스를 통합할 때 이 학교 총장을 지낸 박범은 전 교육문화수석이 특혜를 줘 수백억 원을 아꼈다는 겁니다. 2012년 박용성 이사장에게 왜 막말을 했는지 물어보면 재벌 회장이라고 뭐 이맛박에 써붙인 것도 아닌데 뭐 어떻습니까? 저 자유롭지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지나다니다 이렇게 보면 저거서 많이 본 사람인데 그러고 시끄니까 쳐다보고 와서 당신 아무 게 아니오고서 물어보고서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이런 데 오냐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상관하지 않고요. 혹시 감옥에서도? 한편 박용성 이사장이 충청도 출신이었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말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충청도 말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충청도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충청도 말투가 그렇습니다. 이게 곧바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충청도 말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그런 것 같기도 그 보통 뭐 글쎄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김용민 PD의 해설과 비평으로 꾸미는 조간신문 브리핑. 매일 아침 7시 국민라디오와 팟캐스트를 통해 배달됩니다. 다운로드는 물론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로 함께해주세요. 국민일보 신면에는 태극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가 슬로우 뉴스라고 하는군요. 이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을 옮겨서 전하고 있습니다. 국기 모독의 뜻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군요. 공권력에 대해서 울분을 느껴서 그랬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부 권력자들은 순국선열 피로서 지킨 태극기를 가질 자격이 없었다고 생각했고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다만 유가족에게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뜻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국가 정체성 운운하면서 전체 시위대가 태극기를 태운 양 이렇게 매도했던 정부 여당 그리고 보수 언론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한국일보 8면 기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올해 그 정부의 담배값 2,000원 인상으로 급감했던 담배 판매량이 1분기를 지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이 인상된 담배값에 어느 정도 적응한 데다 연초 금연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효과가 겹치면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입맛에 맞는 통계를 내보이면서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뚜렷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금연 효과 부풀리기 왜 하겠습니까?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담배값을 올렸다는 그런 지적을 듣기 싫어서 아니겠습니까?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후에 서울, 경기도부터 점차 맑아져서 밤에는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현재는 구름이 많은 날씨죠. 예. 남부지방은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